이제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증시험 탐정 오늘 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될 시간이죠. 우리 김프로님은 지금 이제 떠나셨고 부산에서 아주 중요한 또 일정이 좀 있으셔서 이렇게 또 보내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지금 8시 57분 시간 됐고요. 현재 증시 상황 예상지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KMW 8% 정도 오를 예정이고요.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코 20%, 포스코홀딩스 약 25%, 매드팩토 30% 상한가 지금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. 야스 16%, ST파 22%, 위메이드맥스 상한가, 다산네트워크스도 역시 오늘 나란히 상한가를 또 기록하겠습니다. 태영로직스도 16% 이상, 펄어비스 9%, 대한제가 갑자기 이걸 올리면 어떡해. 자, 일단 진짜 예상 가격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한 0.5% 정도 상승, 그다음에 코스닥이 0.68% 오르는 걸로 지금 예상 가격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염승환 이사님은 아직 안 오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. 뭐 그런 걸 그렇게 또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? 자, 이제 3월 3일입니다. 새로운 3월이 시작이 됐고요. 예전에 페르시아에 한 왕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 왕자의 이름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 동화 속 주인공이죠. 그런데 그 왕자가 공주와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. 먼 길을 떠날 때 과연 무엇을 들고 떠났을까요? 여러분의 성향을 심리 테스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, 공주와 함께 떠날 때 속옷을 챙겼다. 2번, 공주와 함께 왕자가 떠나는데 왕자는 개구리를 데려갔다. 3번, 공주와 왕자가 함께 떠나는데 염승환 이사님 왜 안 오시는 거예요? 근데 도대체 지금 9시가 다 됐는데 오셨습니다. 자,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정말 왕자님이시죠. 네, 2021년, 2022년, 2023년 정말 우리 3프로TV를 지켜주고 계신 우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아유, 급하게 오셨죠? 네. 아유, 숨 좀 돌리시고 물 한 잔 혹시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예상 가격은요 0.5%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0.78% 정도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, 이 상황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염승환 이사님께서 오늘 시장 이제 9시가 됐으니까요. 지금쯤이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셔도 괜찮을까요? 조금만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. 30초만 워낙 이제 급하게 오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종종 방송을 좀 하다 보면 급하게 뛰어올 때 있습니다. 근데 그럴 땐 정말 나중에 들어보면 이게 야동인지 방송인지 구별이 안 가요. 막 숨을 막 이렇게 쉬다 보니까 절대 그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지금 장은 시작이 됐고요. 원래 예상했던 그 시장 포인트보다는 조금 약하게 시작합니다. 코스닥이 0.73%, 코스피는 0.45%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.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제가 몇 개만 좀 읊어드리겠습니다. 숨 고르시는 동안에 포스코홀딩스 1% 넘게 살짝 오르고 있고요. 금호석유 1.2%, 태용로직스 0.2%, 펄어비스 1.4%, 그리고 KMW는 0.83%, 금호석유 우선주는 0.24%, 자화전자 0.17%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. 자, 시총 상위 종목을 제가 말씀을 삼성전자 같은 것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 제 컴퓨터는 안 떠요. 그래서 제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시총 상위 종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. HLB 테라퓨틱스 0.08% 상승. 하락하는 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. CIS는 1.69%, 예스24는 0.93% 상승, 키움증권 0.58%, 매드팩토 0.32% 상승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이제 오셔야죠. 제 HTS가 이게 지금
안 나오는데. 아 그렇습니까? 왜 그러죠? 저 여기 MTS도 안 되고. 아 그렇습니까? 지금 잠깐만요, 제가. 네 온라인 환경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좀 지금 해드리도록 접속이 아예 안 하겠습니다. 돼가지고 여기 네, 3프로의 컴퓨터로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네 호텔 신라 보합이고요. LNC 바이오 역시 보합입니다. CS 윈드 0.4% 마이너스, 옵트론텍 0.43% 마이너스. 대한제강 보합이고요. HD 현대 0.5% 상승. 한국조선해양 0.12% 상승. 이오테크닉스 0.27% 하락하고 있습니다. 넷마블 1.15% 상승이고요. 자, 요 정도면 저도 이제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진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삼성전자 0.33%, LG엔솔 0.56%, 하이닉스 0.57% 상승이고요. 지금 아마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몰리신 것 같아요. 오늘 혹시 뭐 거기서 공모하는 거 있습니까?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아마 서버가 조금 이게 접속이 안 돼요. 그러니까요. 예, 그래서 네이버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. 네,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% 정도 약간 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약간 빠지고 있군요. 예, 0.39% 빠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요 종목들 카카오랑 네이버 1% 넘게 1.34%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. 테마별 또 그리고 섹터별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역시 오늘은 업종 상위로 보면 건강관리기술, 헬스케어라고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전자제품 쪽 조금 바람직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몇몇 테마들이 조금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일부 좀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. 그리고 슈퍼박테리오 오늘 바이오 쪽이 조금 아마 관심들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. 환율 살짝 말씀드릴까요? 네, 지금 1309.8원, 네, 5원 70전이 떨어졌습니다. 우리 원화 강세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. 달러 인덱스는 0.56% 올라가는 104.99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염승환 이사님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죄송합니다. 오고 여기 있고요. 그러니까 저희 HTS가 여기 지금 3프로 이 컴퓨터로도 좀 해보는데 접속이 안 돼요. 그렇습니까? 저도 이유를 좀 몰라서 저도 이제 잠깐만 그럼 네이버 보고 네네네네. 간단히만 예, 천천히 좀 보시고요. 네. 코스피가 현재 이제 오늘 2,434포인트 약간 좀 실시간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. 좀 참고해 주시고 현재 0.19% 좀 올라가 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793포인트. 코스닥이 조금 더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을 일단 오늘 오전장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일단 출발은 이제 미국 증시에 좀 강세 영향을 좀 받아서 네. 출발했지만 좀 우리가 좀 기대했던 거에는 좀 못 미친 좀 상승률을 아직까지는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네네. 보시면 좀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. 그거 좀 했다고 목이 벌써 가버렸어요. 경마식으로 좀 보도했다고. 야, 한 10분 했다고 그렇게 목이 가버리네. 진짜 네네. 정프로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. 네. 아닙니다. 자, 오늘 뭐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좀 업종별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먼저 해드리면 오늘 업종에서는 이제 건강관리 쪽이 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고요. 그러네요. 아까 이제 박평창 이사님도 한번 말씀해주신 대로 네. 그런 이제 그 정부에서 요즘에 계속 뭐 비대면 진료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좀 강세 이어지는 것 같고 오늘 그리고 또 제약업종도 괜찮습니다. 제약업종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좀 좋은 출발을 일단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통신 장비라든가 또 가구 뭐 백화점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네.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. 게임주들도 오늘 좀 출발은 좀 괜찮습니까? 상당히 좀 양호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오늘 좀 하락하는 업종은 손해보험. 손해보험. 예, 좀 최근에 이제 방어주로 부각이 됐는데 네. 오늘은 마이너스 한 0, 이제 전체적으로 0.82% 정도 빠지는 것 같고요. 철강 업종도 어제 포스코 뭐 현대제철이 정말 뜨거웠잖아요.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일부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뭐 증권주라든가 조선업종 일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지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승 종목들이 좀 많은 상태에서 업종들은
견조한 모습인 것 같고, 그리고 현재 이제 등락률로 보면 그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 0.19% 정도 오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%, LG화학이 1.4%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이버도 오늘 한 1.4% 정도 오르고 있고, 오랜만에 또 셀트리온이 1.6%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 좀 강한 편이에요. 네. 그래서 바이오가 좀 그동안에 좀 소외에서는 조금 오늘 좀 벗어나는 것 같고, 또 2차 전지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은 게 이제 SK 이노베이션인데 오늘 어제 한 7% 올랐고 오늘도 네. 한 1% 이렇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HMM이 한 1% 정도 올랐고요. 이렇게 아주 크게 뭐 급등하는 그런 기업은 좀 눈에 띄지는 않는데, 대체적으로 이렇게 바이오나 일부 좀 소외주 중심으로 해서 한 1% 내외로 좀 반등이 오전에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2차 전지 소재가 여전한 것 같아요. 오늘도 에코프로비엠이 2.5%.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6조 원을 또 돌파를 했고요. 첨보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. 네, 오늘 첨보도 5%. 이게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네. LFP 언급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LFP 관련주로 첨보를 많이 언급들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러니까 테스타 인베스터 데이 좀 수혜로 첨보가 좀 부각되는 거 아닌가. 사실 상대적으로 좀 양극재에 비해서는 소외받았거든요. 근데 오늘 한 5% 정도 오르고 있고, 그 외에 오늘 바이오가 확실히 좋습니다. 뭐 케어젠, 알테오젠,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제약 바이오 쪽도 오늘 모처럼 좋은 분위기고, 네.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최근에 조금 또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로 한 6% 가까이 아이고야.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가장 좋았던 게 메디톡스가 그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 이제 이기면서 주가가 단기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. 그랬어요?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. 오늘은 한 5% 정도 일단은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오늘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2차 전지가 강한데 그 안에서 LFP 관련주인 첨보가 좀 다시 좀 부상하고 있고, 바이오 그러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오늘은 좀 바이오가 정말 오랜만에 좀 약간의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. 네. 요게 좀 특징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바이오가 조금 강한 하루. 자, 그러면 또 리포트. 저희 왜 이러죠? 이거 HTS가 아, 이유를 모르겠네요. 다른 회사는 안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베스트만 제 그런 것 컴퓨터가 같습니다. 문제인 줄 알았는데 네, 이베스트가 문제. 여기도 지금 안 돼가지고. 네, 지금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이베스트 왜 안 되냐고 난립니다. 그렇죠. 지금. 예, 저도 아,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. 이게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접속하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, 근데 네. 오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, 그죠? 한번 저 회사에 있다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베스트도 또 있거든요. 제가 한번 또 예. 연결해 보겠습니다. 저도 MTS도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. 지금. 그러니 안 되네요. 예. 그냥 에헤이. 이게 멈춰져 있어가지고 지금. 네. 이거는 고객들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, 그죠? 예. 지금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. 팔고 싶은데 또 못 파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, 사고 싶은데 못 사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, 네, 이거는 좀 안 됩니다.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리포트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오늘 이제 리포트 한번 좀 보고 좀 말씀 한번 드리면, 일단 오늘 그 테슬라 그 인베스터 데이가 이제 좀 열렸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잠시만요. 화면이 요거 키우는 걸 제가 모르겠네요. 잠깐만요. 화면 키우시는 전체 거. 화면으로 전체 화면. PDF라서. 컨트롤 F 네네네. 네. 그래서 이제 NH의 그 주민우 연구원님이 네. 그 이제 인베스터 데이 뭐 많은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. 여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, 어제 그 누적으로 240 이제 테라와트라고 합니다. 이제 기가와트보다 훨씬 큰 단위죠. 요게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, 자동차 ESS 산업용 배터리를 이제 다 커버하려면 연간으로 한 16테라와트 정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테슬라 목표가 지금 연간 전기차 2천만 대 정도 지금 판매하는 건데, 지금 그 1년에 전체적으로 그 자동차 판매되는 신차 대수가 8,500만 대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2천만 대면은 사실 엄청난 규모죠, 사실. 그렇죠. 예, 이제 그거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걸 달성하려면 연간 2.4 테라와트 정도가 필요한데, 아무튼 테슬라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이제 100% 지속 가능한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걸로 아마 전환될 것으로 일단 좀 굉장히 낙관적인
전망을 좀 해줬고요. 네. 근데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더 커질 것 같다. 이런 좀 이제 의미의 그 얘기를 해주셨고 위에도 뭐 이렇게 240테라와트라고 적어드렸지만 전체 배터리 시장 규모가 향후에 1,643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.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률 7% 계산을 하고 세금 이자 떼면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향후에 86조 원 정도를 벌 것 같다. 네. 다 합쳐서. 그래서 여기에 PER 10배 적용하면 한 860조 정도 이제 시총이 나오고 우리나라 지금 이 배터리 제조사 3사 점유율이 25% 되거든요. 다 합치면. 네네네. 그래서 NH에서는 3사 점유율을 35까지는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300조 원까지는 지금 아마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회사들 시총이 지금 이제 150조 원 좀 넘어간 상황인데 합치면 네. 300조면은 굉장히 업사이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죠. 그래서 요게 이제 표거든요. 그래서 일단 지금은 25%예요. 여기인데 요게 이제 여기 35까지 가고 이제 최종적으로 800조 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중에 점유율 계산해서 10배 계산하니까 한 300조 나온다. 이제 점유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. 향후에. 점유율을 35% 가정하고 예, 네. 했을 때 이제 860조 시장이니까 순이익이 300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.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뭐 완전히 다 이제 모든 차에 8,500만 대 이런 데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ESS 배터리라든가 그래서 그런 좀 가정은 좀 들어가겠지만 이제 이 테슬라의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 나온 결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업사이드는 충분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원가 가치 있는 전기차를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현대차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. 이제 싼 전기차를 굉장히 값싸게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거니까 물론 이번에 좀 실망한 게 테슬라 모델 2가 안 나왔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는 차후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는 공개는 안 됐습니다. 네. 근데 테슬라 제조 원가가 어쨌든 46% 감소를 했는데 매출 총 이익률은 4%밖에 못 늘어났어요. 근데 그건 뭐냐면 소비자한테 좀 돌려줬다. 근데 앞으로 뭐 LFP 배터리라든가 4680 배터리 뭐 그리고 내재화를 통해서 아마 원가를 더 낮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들이 항상 이제 리스크로 거론되는 게 LFP 배터리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제 이 테슬라에서는 원가 절감 위해서 모든 뭐 이 배터리에 다 장착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LFP 배터리도 더 탑재를 할 걸로 이번에 좀 밝혔고 가격이 20에서 30% 정도 저렴하거든요. 그래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할 것 같고 CATL에서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업체랑도 협력하지 않을까. 한국에서도 이거 준비하는 걸로 저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재화는 4680 셀은 지금 만들고 있고 양극재도 아마 내재화할 것 같더라고요. 양극재까지도. 네. 그래서 네. 뭐 이 테슬라가 현재 프리몬트 텍사스 네바다에 이제 내재화 생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텍사스 내 쪽에는 50기가와트 정도 하는 이제 이 리튬 정제 공장하고 양극재 공장을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 텍사스 쪽은 이미 양극재 100% 내재화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좀 어느 정도 그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러면 업체들이 여기 그럼 들어갈 좀 물량이 없어지잖아요. 잘못하면.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게 네. 테슬라에 직납하는 이제 공장 네바다 공장이 있어요.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. 네바다 100기가와트. 공장. 아마 이쪽에 LNF, LG와 SKC가 들어갈 것 같아요. 엄청 크죠 여기. 네, 그래서 아마 이번에 LNF 물량도 네. 네바다 쪽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바다가 네 개니까. 네. 뭐. 그래서 이제 네. 사실 이제 테슬라는 배터리도 자기가 만들고 네네. 뭐 리튬, 양극재까지 이제 내재화를 하려고는 하는데 네. 그걸 자기 혼자는 다 못해요. 못하죠. 네, 그래서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한테는 여전히 기회가 좀 많이 남아 있다.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긴장을 해야 되는 게 네. 이 계속 단가 인하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단가 인하 하지 정부는 또 미국 정부는 계속 뭐 저 네. 압박을 뭐 이리저리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계속 좀 기술 대응에 네. 제조 원가도 혁신하고 그런 노력들은 계속 좀 필요할 수밖에 네, 없다. 네, 네. 어쨌든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음. 어쨌든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이 좀 늘어날 물량들은 뭐 충분히 더 검증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뭡니까? 그 일본이 옛날에 반도체 막 잘 나가다가 있잖아요. 그때 예, 80년대 뭐 그렇죠. 일본이 반도체 장악했죠.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막 이렇게 시비 걸어갖고 그
반도체 다 이제 한국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? 네. 한국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? 아 그런 불길한 예감 같은 거를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네. 네. 지금 요즘 이제 우리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나 이런 거 요구하는 수준이나 그런 레토릭 같은 게 너무 예사롭지 않다. 안보 자꾸 얘기하고 뭐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잘 이겨내야 되겠죠 우리가.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네. 있습니까? 요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요. 유한타증권의 김우정 연구원님이 신흥국 투심은 지금 좀 봄바람이 아직까지 불고 있다. 그래서 지금 1월 중순부터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신흥국 펀드 파란색이 신흥국 펀드고요. 네. 이 회색이 ETF인데 지금 자금이 급격하게 오히려 2월 말로 갈수록 느는 거를 좀 보실 수 있고 이 왼쪽은 아시아를 그러니까 일본 제외한 아시아 주식형 펀드고요. 오른쪽은 이제 신흥국 주식형 ETF 쪽인데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그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여전히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외국인 매수의 밑바탕이 되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과거랑 좀 약간 달라진 게 있어요. 이게 신흥국 펀드 안에서도 중국 비중이 줄어들면 원래 한국은 늘어나고 중국이 늘면 한국이 오히려 피해받고 이게 과거의 좀 데이터였거든요. 근데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한국이고요. 파란색 선. 네, 검은색 선이 중국인데 이게 항상 반대로 갔어요. 이 네모난 박스 두 개 보시면. 네네네. 근데 지금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. 아.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좋아지면서 한국도 수혜 받는다. 그러니까 중국 경기에 베팅하는 좀 수요가 아닌가. 확실히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중국과 지금 한국이 좀 같이 가고 있다. 요게 좀 달라진 부분이고 네. 오른쪽은 대만입니다. 대만과 한국도 반대로 가거든요. 이 검은색이 대만이었어요. 작년에. 네. 한 1, 2년 전에. 근데 이제 같이 가네. 또. 예. 근데 지금은 또 같이 가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나라가 이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밑바탕을 깔고 네. 이제는 좀 동행하고 있다. 그래서 예전에 중국이 좀 올라가면 한국 안 좋고 이런 쪽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텐데 적어도 지금 사이클은 좀 같이 동행하는 사이클이다라고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은 뭐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을 적었는데 원래 디스플레이 내용이에요.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김찬우 연구원님이 요새 좀 디스플레이도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았잖아요. 디스플레이션. 그래서 LCD 패널 가격이 좀 이제 상승 가능성이 증가했다. 정말 많이 빠졌는데 재고 조정이 마무리 국면 들어갔고 또 공급 제약, 추가 재고 조정 가능성도 낮고 LG 디스플레이가 재무 구조 좀 리스크가 굉장히 컸거든요. 근데 네. LCD가 좋아지면 그런 리스크는 좀 감소할 수 있다.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. 두 번째는 요건 이제 많이 기사화 됐던 거죠. IT 이제 OLED가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에 들어갈 거다. 요 얘기들 많이 나오죠. 그래서 내년에 아마 아이패드에 아마 들어갈 걸로 좀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26년도부터는 이제 노트북에도 네. 뭐 이미 삼성과 LG 이번에 LG 그램에도 OLED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OLED가 점점 노트북까지도 확장되고 있다. 그래서 좀 투자가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OLED가 저기 자동차에도 들어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미 뭐 벤츠 EQS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. 예. 한 30인치 들어갈 거예요. 네, 거기. 굉장히 여기 그 운전석에 조수석까지 있더라고요. 네, 쭉 이어져 갖고. 예. 네. 이제 그게 이제 좀 트렌드화하면 고사양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 수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이 자동차 산업 특성상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네. 방향성은 좀 명확하지 않을까. 그렇겠죠. 예, 그래서 일단 탑픽은 소재 업체들이 좋지만 네. 그 언론 보도 따르면 설비 투자 규모도 4조 원에 달할 것이라 장비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제가 약간 중소형주들이라서 좀 여기 적어오진 않았는데 한번 기업들은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 다음에 웨어러블 기기도 이제 대중화가 나중에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일단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. 어쨌든 거기에 핵심은 디스플레이고 VR이나 이제 혼합 현실이라고 그러죠. AR하고 VR을 섞인 거. MR. 예, MR은 마이크로 OLED. 아무튼 이제 아주 초소형 OLED. 그렇죠. 요게 좀 종착점이 될 것 같고 그냥 AR 글래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LED. 아주 작은 LED. 요게 아마 종착점이 될 것 같다.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올해 연내 상용화 제품이 아마 애플 쪽에서 마이크로 OLED가 탑재돼서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약간 이거는 소재 업체들한테는 큰 수혜는 아닌 게 면적이 작아요.
소재는 면적이 커야 되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장비 회사들이 좀 이쪽에선 왜냐하면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VR, AR 관련해서는 좀 소재보다는 장비가 좀 낫다. 이런 좀 내용이니까 한번 좀 디스플레이 쪽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시장 다시 한번 쭉 보면 아까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괜찮나요? 지금 코스닥이 한 1% 정도 네, 상승되고요. 코스닥의 상승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네, 1% 정도 코스피는 늘어났고. 한 0.5% 정도 상승. 네,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상위 기업들이 2차 전지랑 바이오인데 오늘 이 둘 다 좋잖아요, 지금. 또 그러니까 바이오랑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좋다가 여기에 바이오가 바이오까지 같이 붙어 보니까. 버리니까 더 좋을 그동안 수밖에 바이오가 없- 너무 죽었죠. 네, 너무 안 좋았죠, 사실. 네. 네. 근데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플러스 바이오 이게 이제 결합이 되니까 음흠. 마치 그 코스피에서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가는 거랑 똑같은 네네네. 그런 좀 시장이 오늘 좀 코스닥에서 연출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야. 자, 일단 코스피, 코스닥 약간 시장 칼라는 조금 달라지고 있고요. 네. 하여튼 오늘은 현재까지는 바이오, 제약 그리고 2차 전지 네. 쪽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네, 시장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자, 우리 여미사님은 얼른 가셔서 이거 저 앱 좀 고치셔야 되겠는데요. 네, 물론 제가 고칠 건 아니지만. 네. 네.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쓰시는 분들이 다 지금 이거 뭐 매매를 하실 분들은 아니겠습니다. 네. 그래도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. 그럼요, 이건. 네. 이건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큰 이슈일 수는 네, 있거든요. 네. 자, 하여튼 잘 좀 수습 좀 네, 네, 부탁드리겠고요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서 마감할까요? 네. 네. 오늘 함께 해주신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. 네. 또 급하게 또 뛰어오시느라 아닙니다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다음 주 감사합니다.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꼭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.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.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.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.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.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.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, 주식 브로커,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, 슈퍼개미, 스몰개미,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.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팔로우 미.